김건희 여사가 작년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명태균 씨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 씨가 변호인 통해서 김건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면서 당시 통화를 복기해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작년 2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김 여사와 대여섯 번 통화를 했는데 당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그동안은 그 22년 21대 재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주된 이슈였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김영선이 정말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육성이 공개됐죠. 네,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해가지고 그동안 초점은 주로 김영선 전 의원이었는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작년 공천까지 개입했었다는 폭로를 어제 처음으로 한 겁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어서 추천했다는 김상민 전 검사는 사실 그 윤 대통령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 김영선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예비 후보였던 김종양 현 의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몸살이다가 끝나고 나니까 한 자리 하려는 기회주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다는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김상민 전 검사를 추천하면은 우리가 한 150석 얻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명 씨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이철규, 윤한홍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김상민 검사를 꼭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과 뭐 초임 검사 때부터 네.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고 사실은 총선 앞두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막 지역에다가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큰 희망 드리겠다. 추석 무렵에 문자 보낸 것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크게 일었던 사람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상민 전 검사는 윤 대통령이 부장검사 때는 초임,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는 중앙지검 특수 3부 소속이어서 당시 특수 2부에서 진행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를 현직 검사가 보낸 거에 대해서 파문이 일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을 지시했었는데 이 검찰에서는 감찰 지시가 올라가고 또 징계위원회 회부되면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김 전 검사는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이 총선 공천에 뛰어들긴 했지만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되면서 총선에 출마는 못한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보니까 지금 네. 어디 있나 봤더니 국정원에 법률특보로가 네, 있더라고요. 바로 직후에 또 챙겨주셨더라고요. 근데 보면 지금 당사자들은 강력 부인하고 있어요. 뭐 박안수 지사도 그렇고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뭐 그 무렵에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명시 측이 복기록이라는 네. 소식을 내놨어요. 사실 네. 통화 네. 녹취를 공개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거다라고 또 막 얘기하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속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묘한 스탠스인데 복기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명 씨가 자신의 기억을 복원한 거다. 그 자기가 전화했던 통화를 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추정해봤더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확실하다라는 주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명 씨 측에서는 일단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은 모를 것이다라는 건데 말이 좀 묘합니다. 그 상대방의 대응을 아마 좀 봐가면서 내 패를 까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대통령실은 입장이 또 안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한홍 의원과 박안수 지사는 어제 사실 무근이라며 바로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실 그 대변인실은 물론이고 제2부속실도 오늘 이 시각까지 아무런 반응과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패를 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계속 어른 하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보면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도 그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 주고받았는데 그 국정원에 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서울경찰청장한테 네. 개인 가정사 거론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TV조선이 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 여사 관련 언급이 아니라 자신은 자식도 없고 사심도 없이 나라를 걱정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얘기했다고 보도를 네. 했어요.
네, 일단 TV조선 보도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 선포 배경으로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지난 13일 헌재에서 다시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이때 지극히 개인적이란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 때문인가? 뭐 그런 의혹이 많이 일었었는데 TV조선이 취재를 해봤더니 여권 관계자 말입니다. 당시 발언이 윤 대통령이 자기는 자식도 없고 친조카도 없고 고령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심 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고 그 가족이라고 해봤자 홀어머니, 아내, 여동생뿐이라는 말은 여러 차례 주변에 해온 것은 또 사실이다라고 윤 대통령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엄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TV조선 이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계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의 가정사가 뭔지 확인할 거리는 사실 없지만 어제 윤 대통령이 이런 이유일 것이다라고 TV조선이 보도한 걸 보면 하여간 김건희 여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좀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창원지검은 왜 명태균 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긴 거죠? 이게 사실 창원지검이 자발적으로 넘겼다기보다는 사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리를 해줬다라는 게 서초동의 정설이더라고요. 처음에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좀 하지 않을까라고 지켜봤는데 뭔가 수사에 가르마를 탄다든지 뭐 강단 있게 뭘 밝혀낸다든지 이런 건 지지부진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계속 특검 압박도 있고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심우정 총장이 내려가지고 서울로 갖고 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다. 그래서 갖고 오면 뭐가 좋으냐. 어차피 검찰은 사실 다음 정권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뭔가의 모종의 좀 딜이라도 해야 살 수 있는 좀 절박한 입장이잖아요. 검찰에 대한 워낙 비난이 세니까. 그래서 대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카드를 하나 쥐기 위해서 그걸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많더라고요. 카드를 하나 쥐기 위해서 네. 가르마를 이쪽으로 가져온 거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명태균 씨 사건의 대부분이 지금 지난 총선 얘기까지 왔어요. 네. 이제 그 지선에서 지난 총선까지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네.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과거가 미래로도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이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중간 수사 결과는 맹탕이란 얘기가 나와요. 네네.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창원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이 있지는 않잖아요. 창원 그 지역의 그냥 국회의원 선거 하나하나 혹은 창원 산단 이야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힘 예비 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 명태균 씨하고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까지 이렇게 관심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서울로 이송한다는 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공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거든요. 그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패턴은 똑같아요. 공짜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해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비용은 그 두 시장의 측근들이 대신 납부하게 하는 대납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의혹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비선 후원 회장이라고 불리는 김한정 사업가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계좌 이체를 했다는 증거가 이미 드러나 있고 그리고 홍 시장도 비슷해요. 그 박재기 씨라는 측근이 또 대납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창원지검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서울로 보냈거든요. 일부는 대구로도 뭐 일부를 이송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건 중에 일부는. 그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양쪽 모두 지금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말 안 했는데 알아서 자기네들이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의 초점은 이 돈을 보낸 사람으로 지목된 김한정 씨와 박재기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발언을 바꿀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검찰이 얼마만큼의 물증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추궁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 시장이나 오 시장이나 전부 다 나랑 상관없다. 나를 탈탈 털어봤자 없다. 특검이건 검찰이건 빨리 수사를 해달라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향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네. 보니까 윤 대통령은 이미 아까 도착을 했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 네, 2시에 변론기일이 있는데 굉장히 네. 빨리 도착했는데 네. 지금 9차 변론기일 열리는데 네. 오늘은 증인신문 따로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데요. 오늘은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 각각 2시간씩 그 각자가 제시한 추가 증거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 관심을 안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10차 변론기일 지금은 아직까지는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매끄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태영 국정원장이랑 세게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 이 10차 변론을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네. 근데 변론기일이 좀 바뀔 가능성이 오늘 사실은 이제 네. 나올 거다 어떻게 될 네, 건지 네. 나올 거다 이러잖아요. 네, 어제까지는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백브리핑에서 아직 변경과 관련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10차 목요일 네. 10차까지 가면 탄핵 심판이 거의 뭐 막바지 향해 달려가고 네. 있다.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선고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10차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 재판문을 써야 되니까 한 2, 3주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최후 변론을 이제 한 번 주냐 네. 두 번 주냐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는 거죠. 그 최후 변론으로부터 2, 3주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그 재판문을 만들고 서로 평의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아마 3월 하순 정도, 4월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늦더라도 아마 4월 10일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그 두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하니까 그 전주 가장 늦어도 4월 10일 혹은 아마 3월 좀 들었다 듣고 고민했다는 이런 모습은 보여줘야 하니까 한 3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김준일 장성철 소장이 이제 저희 어제 패널인데 네. 17일 18일 꼽더라고요. 그거보단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3월 말까지 한 열흘 정도 레인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그거보다 찍어서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빠르진 않을 네, 것 네. 같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향후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그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8년 전 사례로 봤을 때는 그때로부터 60일 이후라고 봤으면 굉장히 급해집니다. 사실 여당에는 지금 주자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선 치러야 되는 일정도 빡빡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선을 그래도 암만 늦어도 한 달 30일 안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일 안에 각 당의 그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은 본 경쟁은 아마 또 30일 그 정도를 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5월 말 6월 초 장미 대선이 될 것이고 그 스케줄은 굉장히 빡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뭐 홍길동이다. 네. 조기 대선이 금기어가 됐다. 네, 네, 네. 뭐 후보 호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여권 대선 후보들은 나름 몸을 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돌아오겠다. 네. 공식 이제 복귀를 예고를 한 네.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하나 썼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발간을 하면서 뭐 강연을 열거나 북콘서트를 여는 형식으로 2월 말쯤 복귀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탄핵에 관한 결론이 나야지 등판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때 와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월 말쯤에 등판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복귀를 놓고 참모진 간에도 서로 의견이 좀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텀은 쉬어가자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일부는 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워낙 정치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안 되더라도 꼭 나가보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계엄 당일에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당시 당사에 당사에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속내가 무슨 의미일까요?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정서가 지금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 탄핵 표결이 있고 나서 의원들이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그 총회장에 나와서 내가 계엄했습니까? 내가 투표했습니까? 이렇게 맞받아 쳤던 것들이 약간 이준석 의원에게 씌워져 있는 그 프레임 비슷하게 뭐 깐죽거린다, 뭐 싸가지 없다 이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현역 의원들이. 네네네. 현역 의원들이 그래서 상당히 기류가 강하고 뭐 의원 같은 경우 사석에서 한동훈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해라. 경선도 참여하라고 해야 여러 사람 나와야 좋다. 그런데 몇 명이 돕겠냐. 그게 다일 거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은 윤 대통령이나 진배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현역 의원들은 많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김문수 장관이 대세잖아요. 네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고 출마할까요? 김문수 장관을 아는 사람들은 출마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네. 김문수 장관이 경기도지사 이후에는 사실 당선된 적이 없잖아요. 선거에서. 도지사입니다 이후에는 사실 네, 없죠. 네. 없죠. 하지만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왔었고 탄핵 국면에서 8년 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선거에는 계속 나오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정도 분위기라면 꼭 나올 거다. 19일 내일 또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노동개혁 토론회에도 참석한다고 하잖아요. 이 김문수 장관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려요. 굉장히 권력에 대한 의진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유인태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에서 과거에 행동할 때도 굉장히 과격했다. 극과 극은 통한다. 뭐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가지고 한번 지켜는 보셔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출마 의사 밝힌 상황이에요. 네, 여러모로는 김문수 장관과는 좀 대척점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 완전히 보수층이 다 결집한 지금 모양새거든요. 왜냐하면은 김문수 장관이 떠오르면서 그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한테 있었던 표들이 쭉 옮아가는 모양새예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타격이 없어요. 그만큼 보수층보다는 중도 확장성이 높아서 중도층에게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그 보수의 강점이 있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고 경제 전문가고 또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중도층에는 소구력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 과연 당내 경선을 통과할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사실 경선 룰이 지금 아직 50대 50이라서. 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이 당헌에 박혀 있거든요. 당규도 아니고 당헌을 바꿔야 당헌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네네. 대통령 후보만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뭐 서울시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될 때만 해도 여론조사 100%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는 당헌에 이렇게 50대 50으로 한다고 박아놨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정부위원회를 또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될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거리로 나섰더라고요. 네. 보니까 헌재 비판하는 기자회견 딱 열면서 네. 나도 있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 15일 토요일 날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가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과 함께 나섰어요. 사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친윤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렇게 윤 대통령이 멀어지면서 뭔가 대안 정도로 생각했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국토부 장관 하면서도 이렇게 양평 고속도로 쉴드도 굉장히 열심히 치시고 하셔가지고 친윤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서 이 사과하지 안 일어난 바람에 갑자기 떠버려가지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입지가 좀 묘해졌는데 한번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좀 그 중도 확장성 때문에 가라앉는다면 친윤에서 이렇게 뛰어 올릴 수도 있는 후보다.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네. 개헌 관련 토론회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지도부죠. 쌍케이
네네. 비롯해가지고 현직 의원이 48명이 참석을 했어요. 뭐 지지자들까지 모이면서 뭐 사실상 대선 캠프 출정식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럼 국힘 내부에서는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 입지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08명 중에 48명이 거의 절반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묘하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떠나 있은 지 됐기 때문에 그쵸. 친오세훈계가 없다. 그쵸. 뭐 입지가 별로 세지 않다. 이런 네. 저 전망 그 관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였다. 또 이래서 이거 어떤 분위기지?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모 사선 의원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 이 사선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사발통문을 돌렸대요. 여기 참석해달라고 의원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이미 이 의원은 오세훈 쪽에 줄을 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확장성이 없다면 오세훈 시장 그래도 확장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몰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그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쪽은 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홍준표 시장이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상관없으니까 나 수사 다 해라 이런 입장문 냈고 오세훈 시장도 조금 전에 SNS에 또 냈어요?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명태균 씨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 빨리 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입장문 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검찰도 수사를 해주든지 그게 안 되면은 특검으로 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지부진 끌면서 그냥 검찰이 자신들의 패로만 들고 있기엔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미 박주민 의원도 명태균 씨를 만났고 노종면 의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도 어느 정도 확보된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것만 까고 나머지는 덮고 이런 식으로는 흘러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 명태균 수사가 국힘 입장에서는 뭔가 후보 정리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경선 전에 이걸 좀 한번 털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난리도 아닌데 개혁신당 허나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언론유착 의혹 제기하면서 CBS의 김현정 뉴스쇼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이 의원이 당직자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게시를 했는데요. 허 대표가 2023년 10월 24일로 추정됩니다. 캡처에 따르면 이 의원이 이제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돌리자 조정훈 의원이 나와서 이제 이준석 신당 드립을 칠 테니 이거 뭐 좀 딴소리 못하게 제작진에게 넣어줘라 저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에서는 실제 방송 진행 상황과 다르다.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입장문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작진 입장문은 김현정 뉴스쇼가 생방송 도중에 이 여론조사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때 질문을 추가했다. 그리고 이준석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 기관, 단체, 정당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제보를 보내오고 있다. 그래서 방송에 소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지 강압에 따라서는 방송한 일이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관련해서. 네. 김현정 뉴스쇼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참전을 하셔가지고 사실 더 사그라들고 있었던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말했으면 지지자들의 어떤 항의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가는데 그 앵커인 김현정 씨는 지금 안식년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3주 동안 휴가 상태라고 하는데 제작진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작년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은 게재 후에 지금은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만찬 그리고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만난다고 해요. 지금 야권 주자들 움직임은 어때요? 야권 주자들은 사실 워낙 이재명 대표가 원탑이니까 좀 움직임이 미미하긴 했는데 최근 3K, 3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 세 분의 움직임이 좀 활발한 편입니다. 그 취재를 해봤더니 김부겸 전 총리가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고 해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미미하니까 뭐 저러다 계속 가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긴 한데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 광주도 다녀왔잖아요. 네. 그리고 다보스 포럼도 갔다 오고 경기도라는 큰 지자체 수장이니까 사실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주위의 평가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안 뜬다. 역대 좀 경기도지사는 물론 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서 손학규 전 지사, 남경필 지사 다 이렇게 좀 떴는데 이상하게 안 뜨는 게 이유가 뭘까 좀 주변 사람들도 궁금해할 수도 본인의 행보와 그 노출 빈도에 비해서는 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인가요? 김경수 전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그 행정수도 이전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고 약간 논란이 됐던 발언도 좀 했었던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에게 입각을 제안했다고 네.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정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더라고요. 김 전 지사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페북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사실 김 전 지사가 일요일 그 MBN 뉴스에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 때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 노회찬 의원 등에게 입각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날 바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정의당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윤건영 의원이 저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제안이 있었다라고 해서 다시 2차전이 시작이 됐어요. 다시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격분하면서 SNS에 글을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했는데 오늘 딱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과 심상정 전 의원에게는 논의는 있었으나 직접 제안 드리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했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제안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다시 나도 빼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오늘 댓글로 미니징룩이라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승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